애들 앞에서 꼭 얘기를 꺼내야겠어요? 그럼 애들도 알아야지. 그거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요? 이제 따로 살 건데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려고? 알았어요. 이혼해드릴게요. 대신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은 애들한테 비밀로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애들도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이혼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이제는 각자 살기로 했다고만 말하면 되죠. 꼭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럼 그런 짓을 하고 다니질 말았어야지.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3세 한범석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입니다. 한씨 할아버지와 아내는 집에서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갈라서겠다는 얘기를 자식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은 명절이었습니다. 한씨와 아내는 자식들이 오고도 왔냐는 짧은 인사만 건넸고 그 이후로 차례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은 한씨와 아내가 말이 없자 자식들은 하나 둘 무슨 일 있는지 한씨와 아내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왜 그렇게 대면대면 하세요? 갈라서기라도 하시게요. 둘째 아들이 그런 부모님을 보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씨와 아내는 그런 아들의 말에 웃을 수 없었습니다. 농담에도 반응이 없자 둘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후 다 같이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이번에는 딸이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한씨는 손주들을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에 자식들에게 힘겹게 이혼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한씨의 말을 듣고 고개만 숙인 채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씨의 아내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지겹게 살았으니 이제 갈라설 때 됐지.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살고 싶구나. 한씨는 그런 아내의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그동안의 울분을 토해내듯 갈라선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해 한씨의 입을 막았습니다. 과연 그간 한씨 할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씨는 사업을 하면서도 지인의 중매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결혼을 했던 터라 한씨도 아내도 함께 참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잘 안 됐어요? 미안해. 한씨는 사업의 성과가 잘 나지 않을 때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한씨에게 곧 사업의 성과가 자존감과 직결된 부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한씨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씨는 그렇게 사업 아이템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들의 소개로 건설회사의 자재를 납품해주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한창 건물도 많이 생길 때라 잘만 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한씨의 예상대로 계약이 잘 진행되었고 사업은 순식간에 번창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아내는 그런 한씨의 말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후 한씨의 사업은 꽤 승승장구했고 한씨는 아내와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나날들은 IMF 이후에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한씨의 사업은 IMF가 터지면서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고 이내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한씨는 사업을 하며 빚을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한씨의 아버지가 항상 빚을 내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조언했고 한씨는 그런 아버지의 말대로 그동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IMF로 그동안 번 돈 대부분을 잃었지만 다행히 빚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3명의 자식들과 아내를 먹여 살리려면 한 씨는 좌절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한 씨는 힘든 일들일지라도 뭐든 찾아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먹여 살림과 동시에 한 씨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한 씨와 아내는 이때 자식들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울부짖던 치킨도 한번 사주지 않고 최대한 아껴가며 생활했습니다. 한 씨는 근처에 해장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해장국 집을 차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씨는 해장국 가게를 차린 후 하루 4시간씩만 잠을 자며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예전의 성공 경험이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씨는 무조건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손님이 하루에 1명만 오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방문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렇게 점점 단골들을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씨는 해장국 가게를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예전에 사업을 할 때만큼의 돈을 번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고생한 한 씨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까지 한 씨는 아내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IMF로 사업이 망했을 때 아내는 한 씨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해장국 가게의 일을 도와달라는 한 씨의 부탁을 아내는 자식들을 핑계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내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만족했고 그래도 다른 부부들과 비교했을 때 아내와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씨는 사업이 망했을 때 원래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허름한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빌라로 이사를 갔지만 그때만 해도 참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 연고도 없이 온 한 씨네를 잘 대해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형님 계세요? 반찬 가져왔어요. 한 씨에게 잘해주던 부부 중 남편 김 씨는 한 씨에게 형님 하며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한 씨에게 잘해주던 부부는 근처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며 야채를 팔기도 하고 다른 가게의 야채들을 납품해 주기도 했습니다. 해장국을 만들 때 쓰는 콩나물과 배추를 한 씨는 이 부부의 가게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닿았는데 해장국집이 초창기에 잘 되지 않아 한 씨네가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버텨야 했을 때 야채 가게 주인 부부가 매번 한 씨의 집을 방문해 먹을 것들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네. 한 씨와 아내는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부부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고 해장국 집이 잘 되고 나서 모든 야채들은 전부 이 부부가 운영하는 야채 가게에서 받아왔습니다. 한 씨가 다시 재기하고도 한 씨네는 여전히 이 부부와 가끔 밥도 먹고 놀러도 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간만에 해장국집 단골 손님이자 이제는 친구가 된 지인을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지인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중년 부부들을 보며 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딱 봐도 불륜이네. 어떻게 알아? 느낌이 그래. 이 지인은 아내와 1년 전 황혼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지인의 아내는 사교춤을 배우겠다며 주말마다 나갔는데 지인의 아내는 거기서 만난 남자에게 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50만 원씩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지인은 화가 나 이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져. 한 씨는 지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서 식사 중이셨구나. 아까 저쪽 공원에서 형수님이랑 걷고 있는 게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식당에 들어온 다른 지인이 한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아내가 공원에 있었어요. 어떤 남자랑 같이 걸어가고 있길래 당연히 사장님인 줄 알았죠.
한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문자를 했지만 아내는 집에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못 본 것 같네요. 아닌데, 분명 형수님이었는데. 한 씨는 그 지인의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해장국 가게를 성공시키고 자식들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하며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씨는 술과 도박을 멀리했고 이성과는 거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내를 고생시킨 것이 미안해 아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사줬습니다. 용돈도 당연히 매달 건넸습니다. 물론 한 씨의 아내는 자기가 돈 관리를 하고 싶어 했지만 한 씨는 돈 관리는 자기가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한 씨가 사업을 할 당시 한 씨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 이외의 돈은 모두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기울고 나서 아내에게 모아둔 돈이 있냐 물었더니 한 씨가 준 돈을 아내가 거의 다 써버려서 사업이 망했을 때 한 씨네 가족은 더욱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한 씨가 아내에게 사업이 망하기 전에 건넸던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한 씨는 돈 관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아내의 수술 날짜가 잡혔고 한 씨는 아내 옆에 찰싹 붙어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암이 전이가 되기 전이었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제 재발할지 몰랐고 병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아내는 며칠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씨네와 꾸준히 연을 이어오던 야채가게 부부 김 씨와 정 씨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빨리 나으셔야죠. 야채 가게 사모님 정 씨가 걱정스럽게 한 씨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채 가게 사장인 김 씨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 씨의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 오래 입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매일같이 찾아오는 부부에게 한 씨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이렇게까지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가족이 아니면 보통 한두 번 정도만 찾아오고 안 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씨가 아내가 먹을 간식들을 사오는데 야채가게 사장인 김 씨가 아내의 병실에서 홀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는 한 씨를 보자마자 놀란 눈치였습니다. 오늘은 자네 혼자 왔어? 네. 그냥 근처 지나가다 한번 들렸어요. 한 씨는 김 씨에게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는데 아내는 아픈 사람치고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야채가게 사장 김 씨는 한 씨의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들과 꽃까지 건네고 갔습니다. 한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야채가게 사모님이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한 씨의 아내는 퇴원을 했고 다시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한 씨의 자식들은 하나둘 독립을 했고 이제 한 씨는 김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어느덧 돈도 모았겠다. 이제 더는 일을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남은 인생 편하게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씨도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새벽에 출근하던 남편이 이제 집에만 있자 아내는 그런 한 씨를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눈치껏 아침과 점심은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 그 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근처에서 바둑을 두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먹어요. 저녁 한 끼는 같이 먹지 그래. 저녁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저 바빠요. 아내는 한 씨가 나가 있는 오전 오후까지 집에 있다가 한 씨가 들어오는 저녁에는 모임도 가고 운동도 가야 한다면서 나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씨는 예전 같았으면 저녁에 나가는 아내를 말렸겠지만 아내가 아프고 나서는 아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 번도 하지 못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한 씨도 은퇴 후에 삶을 즐기고 있었는데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무리했는지 그 영향이 나이 들어 몸에 나타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씨는 점점 골골대기 시작했고 이내 한 번 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걷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한 씨와 아내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한 씨를 간호하면서도 매일같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당신 수발들 자신 없어요. 아내는 한 씨가 만약 걷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수발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 씨의 아내는 병원에 오랜 시간 있지도 않고 한 씨가 뭐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도 귀찮아할 뿐이었습니다. 한 씨의 아내가 아플 때는 자주 오던 야채가게 부부는 한 씨가 입원을 했을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사를 안 해 더 이상 야채 가게에서 물건을 받아오지 않으니 이렇게 관계가 끊기는 건가 싶어 한 씨는 씁쓸했습니다. 한 씨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어려울 때 받은 것 이상으로 한 씨는 그 부부들을 정말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야채가게 사장 김 씨에게 선물하기도 했으며 귀한 송이도 보내주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씨는 다행히 그래도 이후 걸을 수는 있게 돼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잘 걷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씨가 밖에서 힘겹게 돌아다니고 집으로 돌아온 날 한 씨의 아내는 웬일로 한 씨가 좋아하는 청국장에 밥을 한 상 거하게 차려줬습니다. 한 씨는 영문을 모른 채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한 씨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되물었습니다. 저희 이제껏 지겹도록 붙어 있었잖아요. 남은 인생은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씨의 아내는 재산을 나누고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을 받으면 그 돈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싶었고 전업주부일지라도 이혼 시의 재산을 꽤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방송에서 본 듯했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내의 말에 서러웠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한 씨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씨의 생일에 한 씨의 아내는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고 일찍 나가더니 밤 늦게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모임 갔다 왔죠. 그건 그렇고 제가 한 말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갈라서 자고? 또 그 소리야? 난 별로 내키지 않아. 한 씨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조금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고 평소에 안 입는 옷을 입고 요새 외출하는 날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조론이라도 하던가요? 한 씨는 아내에게 조론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태연하게 조론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재산 분할은 하지 않지만 각자의 이성친구, 즉 바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될 건 뭐가 있어요? 한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내의 말을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피차 관심사와 성향이 다른 남녀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공동 목적 이외에는 같이 살 이유가 없긴 하지. 한 씨는 지난번에 만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지인과 황혼이혼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보니 나이 들어서도 외도 때문에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한 씨는 이때부터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한 씨는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가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
한 씨는 살짝 비틀거리며 그 여자를 주시했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도 한 씨에게 익숙한 옷이었습니다.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가 서 있는 앞으로 최고급 승용차가 한 대 서더니 이내 한 씨의 아내를 태우고 공원 뒤에 오피스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 씨가 본 최고급 승용차는 한 씨가 야채가게 사장이었던 김 씨에게 이전에 선물했던 차와 똑같은 차였습니다. 한 씨는 설마 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어 택시를 잡고 그 차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는 목적지에 금방 도착했고 내리는 사람들을 한 씨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택시에서 똑같이 내려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더욱 가까이서 보니 마스크를 쓰고 있긴 했지만 한 씨의 아내와 김 씨가 함께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밤이라 그 둘은 한 씨가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나름 무난하게 살았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의 배신이 가슴 아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상대 배우자가 입을 충격이 전쟁으로 입은 충격만큼 크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한 씨는 젊은 나이도 아니었고 남은 생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닌 동생처럼 아끼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과의 불륜이라니. 한 씨는 대체 언제부터 이 둘이 만나왔던 건지 야채 가게 사모님 정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불륜 상대 김 씨와 한 씨의 아내는 아예 오피스텔을 불륜 장소로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조금 있다가 그 오피스텔에서 나왔습니다. 한 씨는 내내 그 오피스텔 주변을 서성이다 아내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김 씨만 있는 오피스텔 안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 씨는 한 씨를 보자 당황했습니다. 형님이 여기를 어떻게? 한 씨는 당장 김 씨에게 주먹이라도 날려주고 싶었지만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리 놀래? 지난번에도 여기로 들어가길래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와봤지. 오피스텔을 보니 한 씨 아내의 취향으로 가득 채워진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 씨에게 지인들과의 아지트라고 둘러댔습니다. 한 씨는 김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불륜의 증거들을 촬영했습니다. 아직 그 증거들을 다 잡지 못해 한 씨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다음날 공인중개사였던 지인을 찾아가 언제 김 씨가 오피스텔을 구매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 씨는 꽤나 오래전부터 한 씨가 이 동네로 이사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오피스텔을 구매한 상태였습니다. 한 씨의 추측이 맞다면 아내는 이 동네에서 김 씨를 알자마자 두 집 살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 씨는 아내의 옷장 밑에서 불륜 상대 김 씨와 아주 오래전부터 주고받던 편지들을 발견하면서 한 씨는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씨는 20년을 넘게 두 집 살림을 한 아내에게 그리고 그런 사실을 그 긴 시간 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한 씨는 참을 수 없어 아내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한 씨의 앞에는 그동안 김 씨와 아내가 주고받았던 편지와 선물들이 가득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본 한 씨의 아내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찾았어요? 한 씨의 아내는 잠깐 당황한 듯 싶다가도 뻔뻔하게 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밥 차리고 자식들 키우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살 거예요. 난 내 할 도리 다 했어요. 이제 당신이랑 사는 게 지쳤어요. 한 씨는 불륜 사실을 걸리고도 뻔뻔한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씨의 아내는 김 씨와 남편 문제, 집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를 해주다가 불륜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알아. 야채가게 사장 김씨 말이야. 그 사람이 술 취해서 바람핀 사실을 자신의 로맨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그 상대가 나도 알아. 한 씨는 태연하게 지인의 말에 답했습니다. 한 씨는 혼자 있고 싶다며 지인에게 갈 길 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한 씨와 아내는 같은 공간에서 지낼 뿐 서로 대면대면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명절이었습니다. 한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했고 자식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이혼하자는 소리는 반겼지만 자식들에게 말하려니 왠지 죄책감이 드는 듯 했습니다. 명절 당일 자식들이 오기 전에 한 씨와 아내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애들 앞에서 꼭 얘기를 꺼내야겠어요? 그럼 애들도 알아야지. 그거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요? 이제 따로 살 건데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려고? 알았어요. 이혼해드릴게요. 대신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은 애들한테 비밀로 좀 해주세요. 내가 왜? 애들도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이혼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이제는 각자 살기로 했다고만 말하면 되죠. 꼭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럼 그런 짓을 하고 다니질 말았어야지. 한 씨는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폭발했습니다. 뒤이어 자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도착하자 차례를 시작했고 손주들까지 같이 밥을 먹는 내내 한 씨와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오늘따라 말이 없으시네요? 한 씨는 물을 한 잔 마시더니 할 얘기가 있다며 손주들을 모두 방으로 들어가라고 시켰습니다. 자식들은 한 씨가 무슨 말을 할까 꽤나 긴장한 듯 했습니다. 한 씨는 작심한 듯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갈라서기로 했다. 이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자식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 별로 상관을 쓰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이에요? 혼자 살면 위험할 텐데. 지겹게 살았으니 이제 갈라설 때 됐지?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살고 싶구나. 한 씨의 아내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한 씨는 그런 아내의 말이 듣기 거북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아내에게 폭발의 자식들 앞에서 이혼의 원인을 밝혔습니다. 니네 엄마 우리 속이고 이제껏 두 집 살림하고 있었다. 한 씨의 아내는 재빨리 한 씨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자식들은 그 말을 모두 들은 상태였습니다. 두 집 살림이요? 말도 안 돼요. 설마 엄마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것도 누구랑 바람 났는지 알아? 저기 야채가게 사장 있지? 너희가 삼촌처럼 따르던 그 사람 말이다. 저기 김씨 삼촌이요? 자식들은 믿기 힘들다는 듯 확실한 거냐며 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 씨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다 보여줬고 한 씨의 아내도 아무 반박을 하지 않자 그제서야 한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자식들은 이혼의 원인을 알자 엄마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 둘은 엄마에게 소리치다 나가버렸고 막내딸은 아빠를 안아주고 엄마를 노려보며 조금 있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을 끝으로 한 씨는 아내와 갈라설 준비를 했습니다. 한 씨는 집에서 계속 살았고 한 씨의 아내는 김 씨와 같이 지내던 오피스텔로 들어간 듯 싶었습니다. 한 씨는 재산 분할을 해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해서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재산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냥 이혼했을 때의 얘기지. 당신이 이제껏 두 집 살림 해온 거 알고도 내가 재산을 순순히 나눠줄 거라고 생각했어.
한 씨는 돈 관리를 자신이 하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놓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불륜 상대 김 씨와 작당 모의를 했는지 소송을 걸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한 씨는 변호사와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형님, 그래도 같이 산 세월과 추억이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느 날 아내의 불륜 상대 김 씨가 한 씨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이제껏 형님을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그렇고 네 와이프도 불륜 사실 알고 있는 거야. 김 씨는 그런 한 씨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꺼내질 못하는 거 보니 아직 김 씨의 아내는 김 씨가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대부분 간병인이 김 씨의 아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김 씨의 아내도 김 씨가 느낌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한 씨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노리고 한 씨에게 협박했습니다. 형님이 불륜 사실 다 털어놓으면 제 아내가 충격으로 쓰러져 버릴지도 몰라요. 저희 아내 심장 약한 거 아시죠? 제 아내가 잘못되기를 바라세요. 김 씨는 한 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씨가 절대 자기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김 씨를 보며 한 씨는 참으로 역겨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산은 한 푼도 못 가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한 씨의 아내는 자식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용서를 구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엄마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와줄 거지? 한 씨의 아내는 매번 생일에 자식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즐겼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양심도 없는지 불륜 장소였던 오피스텔로 자신의 생일에 자식들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 아내의 생일날 자식들은 아무도 한 씨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엄마의 생일날 약속한 듯 엄마에게 가지 않고 한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껏 아버지 생일은 못 챙겨드리고 엄마 생일만 챙겨드린 거 죄송해요. 다음 해부터 저희 셋이 아버지 생일에만 모이는 걸로 해요. 자식들은 이날 한 씨에게 줄 선물을 사들고 그동안 아버지에게 너무 무심했다며 한 씨를 챙겼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한 씨는 몸은 괜찮았지만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한 씨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한 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올 사람이 없는데 싶었던 한 씨는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씨의 눈에 비친 모습은 바로 한 씨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왔어? 남은 짐 챙기러 왔어요. 그건 그렇고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생일인데 왜 다들 여기 있어? 엄마는 그 잘난 남자랑 같이 생일 오붓하게 보내면 되겠네요. 뭐라고? 너네 키운 게 누군데? 이 엄마가 너네 기저귀 갈고 사람 구실하게 다 키운 거 잊었어? 저희는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한 씨의 아내는 그렇게까지 나오는 자식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그렇게 못할 것도 없죠. 자식들은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며 한 씨의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한 씨는 그런 자식들의 행동에 통쾌하기도 했지만 내심 씁쓸했습니다. 이후 한 씨가 소문을 내지는 않았지만 한 씨와 아내의 이혼 소식이 퍼지면서 왜 이혼했는지 사람들끼리 추론하다가 결국 한 씨의 아내와 야채 가게 김 씨가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 씨의 아내와 야채 가게 사장 김 씨는 가정 파탄범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의 아내나 야채가게 사장이 길을 걸어갈 때면 사람들이 혀를 차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그냥 무시하며 쌩하니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냥 다른 데로 이사 갈까요? 한 씨의 아내는 김 씨에게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말에 망설였습니다. 김 씨는 재산이나 위자료를 한 푼도 받아오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의지하려는 한 씨의 아내에게 점점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불륜 소문이 김 씨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아내를 돌봐주던 간병인이 김 씨의 아내에게 그 사실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야채 가게의 주인은 김 씨가 아니라 김 씨의 아내 정 씨였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가 정 씨와 김 씨에게 야채 가게를 물려준 것이라 가게의 명의도 정 씨로 되어 있었고 정 씨의 아버지가 워낙 엄격한 사람이라 사위였던 김 씨에게는 재산이 거의 가지 않게 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받은 월급과 빼돌린 돈으로 오피스텔을 샀는데 그마저도 빚을 내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정 씨가 빨리 숨을 거두고 모든 재산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한 씨의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의 아내 정 씨가 그런 의도를 알아채고 뒤에서 몰래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김 씨가 집에 왔을 때는 자기가 아는 사실을 모르는 척 연기를 했고 준비가 다 됐을 즈음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김 씨는 아마 김 씨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파악한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김 씨는 야채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쫓겨나고 결국 오피스텔을 사는데 쓴 빚만 떠안은 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럼 재산은요? 당신까지 한 푼도 못 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한 씨의 아내는 김 씨를 위로하기는커녕 재산에 대한 걱정만 했습니다.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는 모습에 김 씨는 한 씨의 아내와 처음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한 씨의 아내와 김 씨는 이후에도 계속 만나는 것 같더니 돈이 없는 남자에게 매력이 떨어졌는지 한 씨의 아내는 김 씨에게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 씨의 아내는 다른 이성을 지속적으로 찾았지만 여러 번 퇴짜를 맞고 홀로 다른 지역 쪽방촌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먼 지역으로 이사를 홀로 떠났습니다. 한 씨는 지나간 과거는 모두 흘려보내려 노력했고 건강을 챙기며 재혼을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씨는 이성을 만나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인생의 꿈을 펼치는 데 시간을 투자했고 과거에 하고 싶었던 공부와 독서를 하며 남은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희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아내와 동생처럼 아꼈던 김 씨를 상대해야 했던 한 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불륜은 아름답게 끝나는 법이 없고 불륜의 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한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내가 진짜 내 아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한 씨 할아버지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